일단 여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성준 의원이 청문회법을 손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백화점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의 자체가 인사참사 정권이라 밖에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회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입니까? 우리 헌법이 정한 인사청문이 정치 보복과 내란 동조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랍니다. 차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탑10에서 그 민주당의 원외 인사들이 정책은 공개하고 도덕성 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자라는 이른바 챌린지 얘기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 아예 진성준 의원 얘기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런 추진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인사청문회 취지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후보자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그 후보자가 우리나라 고위 공직을 맡게 될 때 그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하고. 그런데 만약에 능력만 검증하려고 따진다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실권자가 인사권자가 훨씬 더 누가 능력이 좋은지 잘 따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발전시킨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만 따진다라고 하면 진짜로 민정수석실 보강해가지고 거기서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저런 이야기를 여당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을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다음 그 해명이 미흡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청문회법을 갖다가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 그거 못하러 개정합니까? 인사청문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니까 청문회 자체를? 네네.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국민들이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뭐 알아서 그냥 대통령이 저 잘 판단하셔가지고 민정수석실 통해가지고 능력해가지고 그 선임하면 되는 거지 인사권 행사하면 되는 거지 뭐 볼 게 있다고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그냥 속내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는 거 번거롭다 귀찮다 그다음 오히려 그게 더 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변호사지만 예. 이렇게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최진봉 교수님 네. 이제 뭐 사람에 대한 의혹보다는 제도도 문제다라는 민주당의 취지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그 소명과 해명 반박을 하고 있고 뭐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글쎄요 총리 인준까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있으면 뭐 이거 굳이 이런 김민석 후보자 때문에 이렇게 법 고치냐는 의심 받지 않고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순조롭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청문회법을 바꾼다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뭐 김민석 후보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도 이미 그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 청문회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청문회를 좀 구분해서 도덕성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 걸 공개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든 만약에 자기들이 여당이 되면 또 그런 비슷한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정말 이게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고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인사검증할 때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같은 걸 할 때도 청문회를 정책적 부분하고 예를 들면 도덕적 검증을 좀 더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게 무슨 뭐 김민석 후보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고친다고 해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청문회 앞두고 있는 걸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이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이 또 그 공직하고 이런 부분에 또 방해가 된다고 하면 예. 고민해서 저는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만요. 누가 뭐래도 오늘 김민석 후보자의 갖가지 의혹 제기 중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중국에 직접 가서 칭화대 석사를 땄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일 텐데 바로 직전에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SNS에 아예 저렇게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을 올렸습니다. 중국 뭐 2009년 9월 6일 뭐 출국 편명, 입국 일자, 입국 편명인데 체류 기간 뭐 21일, 67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단순히 봐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날짜하고 출국 편명, 입국 일자, 체류 기간만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까 국민의힘은 아니 최고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9시 반이었는데 어떻게 중국 가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시간까지 공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아마 저 기록이 이제 일단 출입국 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낸 자료일 겁니다. 예. 이걸 보면 뭐 체류 기간이 3일인 경우도 있고 긴 기간도 있고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이 아마 중국을 자주 가면서 아마 학교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보면 뭐 체류 기간이 긴 거는 뭐 60일 아니면 짧은 거는 2일, 3일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업 듣고 또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나오겠지만 일단 저것만 보더라도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에 일단 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뭐 김민석 후보자도 뭐 추가로도 시간을 낼 수도 있고 아까 서영진 의원 말씀처럼 국민의힘을 좀 더 무한주기 위해서 약간의 뭐 조금씩 전략적으로 뭐 내공이 만만치 않다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만요. 다시 한번 보면 실제로 본인이 입출입 기록까지 올렸고 뭐 추가로 시간을 올린다면 뭐 해소가 될 일이긴 한데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로 왜 시간을 없냐? 시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 오늘 법무부 찾아간 항의 방문의 반박성 SNS였기 때문에 제가 공의 전해드렸고요. 일단 다시 스튜디오 들어와서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뭐 이 질문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거고요. 뭐 네네. 청문회 때 하겠죠. 근데 그러겠죠. 야당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뭐 좋다. 인수위도 없었고 지금 중간중간에 1박 3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지만 이거 청문회 전부터 아직 인준도 안 됐는데 이런 일정들이 총리 행세하는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예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걸 했다면 비난받아 충분하나 총리 후보자로서 자신감이죠. 본인은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칭화대의 이 석사 과정 자체가 허위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그 망신주기식 정도 가지고 본인이 후보자 자격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들 입장에서는 예.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정무적인 어떤 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사실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출입국 기록을 공개했는데 시간이 안 맞다. 이렇게 들으면 국민의힘은 정말 검증에서 망하는 겁니다. 예.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상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예. 칭화대가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예. 아니, 뭐 그냥 그럼요. 아무렇게나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출입국 기록을 저 정도 보였으면 예. 본인들이 그러면 해소가 됐다고 빠져나와서 다른 걸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일정 부분도 지금 김종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야당이 되다 보니 야당 모드로 이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다. 저 정도 가지고는요 타격을 주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꼭꼭 집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8억이 비는 것도 소명이 철저하게 다 됐다고 했으니까 김민석 네, 후보자. 예. 저도 청문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